살다 보면은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이 옵니다. 사람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온 순간,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늘 웃으며 맞춰주던 내가 정작 가장 힘들 때는 아무에게도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착하면 언젠가는 보답받는다는 말을 진리처럼 믿어왔습니다. 거절하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고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나를 지우는 것이 인간관계의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착함을 계속 증명하려 드는 사람을 이용할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지어온 억지 미소, 영혼 없는 칭찬, 불편한 약속을 억지로 지켜온 시간들, 그것은 인맥 관리가 아닙니다. 감정 노동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 노동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가치를 깎아먹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은 언제든 양보할 수 있고 언제든 참아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되면 존중은 사라지고 편의만 남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항상 친절한 사람보다 선택적으로 친절한 사람이 더 높은 신뢰와 존중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친절은 값이 없지만 기준이 있는 태도는 무게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에게나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로 희소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관계를 넓히라는 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인간관계의 확장이 아니라 인맥 다이어트입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 에너지만 빼앗는 관계, 죄책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부터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진짜 인복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아부나 친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기 기준을 가진 사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은 끌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위로가 아닙니다. 듣기 불편할 수도 있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디는 순간 당신의 인간관계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이 아니라 가벼운 사람으로 소비되지 않는 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성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평범한 성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고개부터 흔듭니다. 너무 진부하고 너무 고리타분하며 이 빠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 6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 상사가 시키는 일을 말없이 해내는 것, 학교에서 개근상을 받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를 성실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성실이 아닙니다. 그저 평균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 기본값일 뿐이며 그런 수준으로는 결코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인재들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성실한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학벌이 뛰어나고 스펙이 화려한 사람은 넘쳐납니다. 그들 대부분은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순간까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말한 성실의 핵심은 무작위, 즉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성실이란 보여주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감시자가 사라진 뒤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입니다. 칭찬이 사라지고 박수가 멈추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집요함. 바로 그 고독한 시간에서 진짜 성실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존버 정신을 말합니다. 하지만 버틴다는 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존버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둠 속에서 실력을 축적하며 때를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입니다. 방향 없이 버티는 것은 소모일 뿐이지만 목표를 가진 성실은 무기가 됩니다. 삼성의 반도체 도전 초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은 신화처럼 이야기되지만 그 시작은 조롱과 냉소뿐이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은 코웃음을 쳤고 미국 기업들은 삼성이 반도체를 하면 망한다고 단언했습니다. 심지어 내부에서도 반대가 거셌습니다. 그 시기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누구도 보증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택한 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설명도 설득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침묵과 행동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설계도를 들여다보고 손에 기름때를 묻혀가며 장비를 직접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감시해서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끝이다 라는 절박함이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실의 본질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내 양심과 내 야망 앞에서 거짓이 없는 상태, SNS에 올릴 사진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의 선택 말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상사가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는 부지런한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혼자가 되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성실이 아닙니다. 연기입니다. 그리고 연기로 얻은 평판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대로 고독 속에서 쌓은 성실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실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곧 자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솜씨 좋은 사람은 잠깐 주목받지만 큰 기회는 결국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 믿음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누적된 결과와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성실은 하루아침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은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다른 궤도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실함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 힘을 통제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두 번째 기둥이 필요합니다. 바로 절제입니다. 성실이 내공을 쌓는 기초 체력이라면 절제는 그 힘을 다루는 고급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제를 오해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는 고행, 욕망을 눌러버리는 금욕적인 삶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절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진화된 형태의 자기 통제. 다시 말해 인생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대부분 과함에서 시작됩니다. 술기운에 내뱉은 쓸데없는 말,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터뜨린 분노,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흘린 불필요한 정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모자람은 채울 수 있지만 넘쳐 흐른 것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승부사들은 말에 인색합니다. 말이 적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특히 리더의 말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 조직과 사람들의 인생을 흔들 수 있기에 절제되지 않은 한마디는 칼날이 됩니다. 제가 경영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덕목 중 하나도 바로 경청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논리를 펼칩니다. 그때 저는 쉽게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듣고 다시 듣고 상대의 생각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침묵은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은 스스로를 점검하게 합니다. 말로 압도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으므로 사고의 깊이를 끌어내는 것, 이것이 절제의 힘입니다. 1995년 구미공장 사건은 그 절제가 어떤 형태로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불량률 11%라는 수치는 분노를 부르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장 호통을 치고 책임자를 문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쉬운 길이었고 오래가지 못할 해결책이었습니다. 대신 선택한 것은 행동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어치의 제품을 불태우는 장면을 말없이 보여줌으로써 말 100마디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양보다 질,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현실. 그 침묵의 충격이 조직의 DNA를 바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자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쉬지 않고 울리고 비교와 과시의 SNS는 감정을 소모시킵니다. 이럴수록 절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불필요한 모임을 줄이고 의미 없는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집중을 위한 정리입니다. 절제된 사람에게는 묘한 아우라가 생깁니다. 가볍게 대할 수 없는 무게, 함부로 선을 넘기 어려운 안정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 곁에서 안전을 느낍니다. 그리고 인복은 바로 그 안전함 위에서 삭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도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성실로 신뢰를 쌓고 절제로 품격을 만들었다면 마지막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진심입니다. 진심은 착함이 아닙니다. 순진함도 아니고 손해를 감수하는 희생도 아닙니다. 진심은 계산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희귀한 자질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짜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공한 척, 여유 있는 척, 잘 나가는 척. SNS에는 포장된 인생이 넘쳐나고 강단 위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성공담이 복사되어 유통됩니다. 처음에는 그 화려함이 사람을 현혹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시간은 반드시 진실의 편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시대에 진심을 가진 사람은 자동으로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계산 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손해일까? 이런 셈법은 비즈니스에서는 필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서는 독입니다. 진심이란 상대를 거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말보다 눈빛, 행동, 지속성에서 드러납니다.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었던 선언을 떠올려 봅시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이 말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연출도 아니었고 홍보용 문구도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리더가 내뱉은 절규였습니다. 조직이 이대로 가면 끝이라는 공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바꾸겠다는 결의.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단번에 느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쇼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걸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은 이성보다 감정에 먼저 반응합니다. 특히 리더의 진심은 조직의 온도를 바꿉니다. 돈으로는 잠시 움직일 수 있어도 진심으로는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인재를 보는 기준도 같습니다. 스펙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눈에 거짓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 역시 그들에게 얼마나 솔직한가입니다. 비전을 숨기지 않고 위험도 숨기지 않고 성공만이 아니라 고통까지 공유할 수 있을 때 관계는 계약을 넘어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연락처는 수백 개지만 가장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은 몇 명입니까? 만약 거의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그동안 관계를 기술로만 다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진심은 완벽한 모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솔직함, 상대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축하할 수 있는 여유,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상대를 위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진심입니다.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더 정확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아프지만 꼭 짚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외로움의 원인은 타인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을 닫아버린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손해볼까 무서워서 계산기부터 꺼내던 순간 관계는 이미 얕아집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성실, 절제, 진심, 이 세 가지가 모였을 때 인복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연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복을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인간관계에 치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인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만들어내는 결과값에 가깝습니다. 낚시꾼과 자석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낚시꾼은 늘 바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손을 뻗고 기회를 째자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반면 자석은 가만히 있습니다. 대신 스스로의 밀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방향이 맞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쫓아다닐수록 관계는 가벼워지고 자기 자신을 단단히 만들수록 관계는 깊어집니다. 성실은 당신의 기반을 만듭니다. 절제는 그 기반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진심은 그 위에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당신은 하나의 브랜드가 됩니다. 말이 아니라 태도로 기억되는 사람,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 아부하지 마십시오. 영혼 없는 칭찬을 멈추십시오. 대신 조용히 실력을 키우고 눈앞의 일 하나를 남들과는 다른 밀도로 완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더라도 계산 없이 하십시오. 그런 작은 진심들이 쌓여 어느 순간 당신의 평판이 됩니다. 제가 오랜 시간 조직과 사람을 지켜보며 깨달은 단 하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국 기업도 돈도 성공도 모두 사람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얻는 유일한 길은 200년 전 다산 정약용이 말했던 그 세 가지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실, 절제, 진심, 이것은 도덕 교과서의 문장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조금이라도 뜨거워졌다면 그것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단 세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성실했는가? 나는 오늘 절제했는가? 나는 오늘 진심이었는가? 이 질문이 하루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1년 후 당신의 주변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큰 나무가 되십시오. 그늘이 깊어지면 좋은 새들은 알아서 날아옵니다. 인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가 만든 필연입니다.